고성군이 유기동물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함양 택시기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상태로 불에 타 골칫덩어리가 된 대형 화물선의 수리와 폐기물 처리가 통영에서 진행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빈 공장의 사업장 폐기물 3천여 톤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주 고성군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고성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옆에 마련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좁은 철창 앞마다 유기견들이 가둬져 있고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고성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보호소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유기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이곳의 안락사 비율은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입양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 6.3%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가 공개되지 않은 보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했고 또 그런 동물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한순간에 유기동물의 지옥이란 오명을 쓰게 된 고성군. 오명을 벗기 위해 민간 운영자와 계약을 취소하고 50여 마리의 유기견들의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구조된 유기동물들을 귀농지원센터 내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임시보호소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고성군은 14일 비글구조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동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과 유기동물 보호소 신축 등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저희들은 비글 구조 네트워크와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반려견 동물 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TF팀도 꾸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센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관리 실패와 잘못을 거울 삼아 새로 만들어진 동물복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성을 반려동물을 위한 지자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함양 택시기사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4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함양 택시기사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함양 택시기사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함양 거주 40대 여성과 30대 남성으로 여성 확진자는 택시기사와 접촉해 확진된 식당 종사자인 경남 267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입니다. 남성 확진자는 지난 9일 267번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과 26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함양에선 택시기사 확진과 관련해 14일 오전 8시 현재 총 669명이 검사를 받거나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14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69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시가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른 지원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해 고위험시설 12종 업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합천군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합천군이 보급한 마스크는 모두 73,350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설 거주자 3,260명으로 1인당 약 24개씩 배부됐습니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 4월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 77,400개를, 지난 6월에는 아동용 보건 마스크 1,080개를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상태로 불에 타 골칫덩어리가 된 대형 화물선의 수리와 폐기물 처리가 통영에서 진행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은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일각에선 청정바다 통영이 선박 폐기물 처리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짚어보면 지난해 울산에서 화재로 폭발해 17명이 다친 스톨트 그로이란트호가 통영 안전공단 성동 조선해양에 입항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가 기항 허가만 내리면 바로 입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단체 등은 해당 선박에 실려있는 스티렌 모노머 등 다량의 화학물질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스티렌 모노머는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두고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어업인들도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죠. 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울산 폭발 선박의 통영 안정산단 성동조선해양 입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항 반대 주장에는 거제와 고성, 통영, 진해 등의 어민들도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선박 내 4번과 5번 탱크 평형수의 오염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부는 선체 내 스티렌 모노머 상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성동 조선해양 측에도 이들이 선박 입항 자료를 요구했다고요? 네,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성동 조선 측에 선박 수리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공개해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개하지 못할 경우 지역민을 속인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대비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며 절차상 필요한 문서만 갖췄다고 해서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해상 집회도 큰 이슈가 됐었어요. 네, 지역 환경단체는 스톨트호가 터졌을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 물질인 스티렌 모노머가 선저 평형수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역설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입항 신청지인 통영 성동 조선 앞바다에서 어선 40척을 끌고 해상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안정산단은 중소조선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세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폐기물 처리장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데는 이 스톨트호 사례뿐만이 아니죠? 네, 현재 안정산단 성동조선해양에는 지난 2018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불에 탄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입항해 폐기물 하역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사실 화학물질을 처리한 뒤 통영 지역으로의 선박 수리행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18일까지 김해 지역 빈 공장에 사업장 폐기물 3천여 톤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남과 경북, 충북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한 뒤 화물 운송 어플을 통해서 배한 화물 차량을 이용해 빈 공장에 불법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임 46살 A씨와 알선책 63살 B씨 등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김해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남도가 1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도민에게 돌려줍니다. 경남도는 11일부터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돌려주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했거나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많이 낸 경우 되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 말 기준 지방세 환급금은 4만 3천 건, 13억 원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환급 통지서 발송,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도민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충전용 보조 배터리를 별도 수거합니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충전용 보조 배터리 별도 배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김해 시민들은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있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충전용 보조 배터리를 함께 배출하면 됩니다. 이 충전용 보조 배터리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용이 대부분으로 따로 모아 재활용할 경우 은이나 리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위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 지역민에게 친환경 교통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실천 항목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와 2m 거리 두고 도보나 자전거 타기입니다. 온라인 참여는 캠페인 주간에 실천 항목을 이행하고 SNS에 인증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린 뒤 태그를 달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함안군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과 향후를 대상으로 조용한 추석 보내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함안군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들의 초청과 추석 귀성, 역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추석 장보기 및 선물은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SNS와 현수막을 통해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녕읍 마를 옛 영산고등학교 부지에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가 들어섭니다. 창녕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20세대, 영구임대 30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보상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해 오는 9월 말 착공됩니다. 김해철 전 통영해양경찰서장이 통영시민의 날을 맞아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김해철 명예시민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26회 통영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고 14일 통영시청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